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제주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고민형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이 행하는 정책이 과연 우리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실생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반대로 우리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라북도 정치의 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계시죠. 사선 의원이십니다. 바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 대표님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취임사 중에 장사가 잘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된다. 이 소리 들어본 적이 한참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분이 없어요. 특히 전라북도. 그래서 정치라는 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지면 정치를 잘하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촛불로 만든 정부 아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거든요. 소득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또 가장 힘들어진 게 전라북도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이 흘렀죠. 예.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북 홀대론 그리고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 대표님께서 이 문정부 지난 2년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까요?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낙제점이에요. 특히 전라북도는 이제 공약은 화려했는데요. 결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냐? 군산 조선소 폐소됐어요. 군산 자동차 문 닫았어요. 그 넓은 1억 2천만 평 새만금에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는데 또 그거 태양광 고작 태양광이냐 하는 게 도민정서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갖다 놓고 이제 금융 중심 도시 이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부전 어차피 부산 때문에 안 된다. 전주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산이 반대하고 전주는 탈락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아주 심한 그 상실감,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그 점에서 저는 전북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아무튼 민주평화당이 젖먹던 힘까지 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기자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군산 조선소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참 많았는데 전부 다 이게 다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민이 갖고 있는 소외감과 아주 그 허탈감이 아주 큽니다. 민주평화당이 자리매김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죠. 사실 좀 여당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우에 보면 사실 정부에 협조는 정부에 쓴소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소, 자동차, 태양광, 금융중심지 탈락에 대해서 전북도민의 아픈 데를 만져줘야 되잖아요. 대변해줘야 되는데 그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지금 태도란 말이죠.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여당도 나름이죠.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북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전라북도민이
민주당을 그동안에 지지를 해줬던 이유는 기대 심리죠. 여당이 됐었을 때 우리 다시 전라북도에게 지지를 해준 만큼의 어떤 보상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죠.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새만금에 들어가는 약간의 예산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선물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네.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꼴찌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 오면서 미끄러져서 강원도가 우리를 앞섰어요. 충청북도가 우리를 앞섰어요. 구체적으로 올해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290조 원입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290조 중에 전라북도에 할당된 게 2조 5천억이에요. 290분지 2.5. 그건 0.8%예요. 1%도 안 돼요, 경제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뭔가 벌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인세, 법인이 있어야 법인세를 내지. 소득이 있어야 소득세를 내지. 뭔가 경제가 돌아야 부가세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가요, 우리보다 3조 3천억, 우리보다 8천억이 많아요. 우리가 2조 5천억, 강원도가 3조 3천억. 충청북도는 더 많고요. 충청북도는 땅도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 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주도가 바짝 따라와요. 제주도한테 추월당하면 전라북도는 정말 한심한 지경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조선소, 자동차, 새만금, 금융중심지에서 연타를 맞으니까 도민들께서도 허탈감이 크신데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서 적어도 전북이 강원도는 좀 앞서야 되고 충청북도는 앞서야 되는 것이 우리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원외 투쟁 이제 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국회가 정상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00이면 100, 열이면 열 말씀하시는 게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 그 신속 처리 절차라는 건데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 국회의원 구성 제도는요. 싸울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제도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바꾸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지금 양당제를 그렇죠. 당제라고 지금 양당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난장판 양당체예요. 싸움판 양당제라고요. 근데 새판 합의와 양보와 협상이 가능한 제도가 다당제거든요.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죽기 살기로 안 되겠다고 막는 사람이 지금 보수 야당이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왜냐하면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양당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려야 나한테 기회가 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물갈이 해봐도 절반 또는 3분의 2씩 물갈이 돼요. 하지만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국민은요. 지난 30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제1당이 평균 38%밖에 안 됩니다. 제1당이 얻는 지지율이. 그런데 의석은 절반 이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10% 이상 보너스 또는 프리미엄을 갖는 거거든요. 제2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대 양당 제도를 뒷받침하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대립과 갈등과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란 말이죠.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10나라를 추려서 봤더니 9나라가 다당제더라. 그래서 우리도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가자는 시도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혁인데 지금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관철해야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경쟁하는 선진국 정치처럼 그렇게 가야 그래도 국민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영화 세계 최고의 칸네 황금 종려상도 받고
뭐 야구 선수 미국에서 류현진 뭐 세계 뭐 미국 1등 우리 저 유럽 축구는 손흥민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 하나로 또 우리 저 전주 출신 방시혁 감독이 만든 BTS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로 휩쓸고 있어요. 문화 강국 문화는 인류로 올라서고 있는데 정치가 삼류예요. 삼류. 이 삼류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국민의 행복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각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정치가 이걸 걱정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가질 자격이 충분한 국민인데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이 즐거움을 국민이 이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이 해외에서 찾는다면 문제가 있죠. 국내에서 찾아야 해서 국내에서 재미있어야 되고 국내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행복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국내 정치는 더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죠. 민주평화당의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명의 차출론이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요, 뭐 조국 수석도 그렇고 여러 명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민평당의 대표로서 앞으로의 그 총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1대1 구도입니다. 적어도 전라북도에 관한 한 지금 민주평화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이제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는 선거구가 현재 기준으로 하면 10군데예요. 전주가 3군데, 익산이 2군데, 군산 하나, 김제 부안, 그다음에 정읍고창, 남원 임실순창, 무진장 완주 이게 10군데예요. 10군데 중에 현재 7명의 후보가 준비되어 있어요. 전주에 정동영, 김광수, 박주현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세 사람. 또 익산의 조배숙 의원, 정읍고창의 유성엽 의원, 그다음에 김제부안의 김종회 의원. 현역 의원이 6명이에요. 또 도당위원장이 된 완주 무진장의 임정엽 도당위원장. 7명이 출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제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1대1로 되는 거고 나머지 3군데도 이제 저희가 후보를 내서 사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1대1 맞대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은 4월 3일 날 보궐선거에서 전주 서신동이죠. 유권자 인구가 한 6만 명 가까이 돼요. 6만 명이면은 무주 진안 장수나 뭐 임실순창 한 3만 명이 채 안 되잖아요. 2만 5천. 근데 6만 명이니까 상당히 큰 이 군이라고 이제 시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44대 30으로 이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막대기만 꼽아놔도 여당 다 찍어줬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은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44대 30으로 꺾었어요. 인물이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평화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전라북도 선거에서 10개 선거구에서 아무튼 도민들의 선택입니다만 저희가 힘을 가져야 전라북도 홀대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여당 노릇 못하거든요. 전라북도가 그렇게 짓밟히고 해도 한마디도 반대 목소리 하나 비판 목소리 하나 못 내는 여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정부까지 포함해서 계속 미끄러져서 충청북도에 추월당하고 강원도에 추월당하고 꼴찌 경제로 미끄러졌는데 저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5일 선거는요. 이 정부 출범 만 3년 되는 선거입니다. 전 세계 어떤 선거도 정권이 3년 됐을 때 선거는요. 4글자입니다. 심판선거입니다. 심판선거예요. 내년 4.15 선거는요. 하나는 어떤 인물이 더 역량이 있냐 하는 인물과 또 하나는 이 선거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여당 찍어줘야죠. 그러나 내가 더 힘들어졌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냉엄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가능성이 나왔었잖아요. 예, 지난 총선 때는 뭐 이제 국민의당 바람으로 호남의 28개 의석 중에 23석을 휩쓸었고 여당인 민주당이 겨우 3석 했지. 호남 28개 중에 저희가 23석을 했고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3석밖에 못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민주당의 심판이 그렇게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쪽 호남 잠깐 질문을 바꿔서 호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왜 전북은 호남 안에 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나? 왜 그런가? 왜 전북이 점점점 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왜 호남하면 광주, 전남만 나오고 왜 전북은 얘기가 없어지나? 이제 아주 중요한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전국에서 걷는 세금 290조 중에 전라북도의 할당등에 2조 5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전라남도가 10조입니다. 전라남도가 10조. 광주가 3조 6천억인가 그래요. 광주 전남 합쳐서 14조 가까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2조 5천억. 전라북도가 없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99.2%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그 점에서 저는 우선 전라북도 도민이 이 통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구는 4%쯤 된다고 하는데 경제는 1%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다 떠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물론 저희 책임이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제일 큰 임무는 예산 따오는 거잖아요. 예산 따오는 거예요. 근데요, 올해 예산이 전라북도 7조잖아요. 전라남도 6조 8천억입니다. 충청남도도 6조 7천억입니다. 충남이나 전남보다 예산은 많아요. 물론 새만금이라는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따와서 전라북도가 꼴찌로 밀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 지방자치 살림살이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거리를 못 만들었다 이게요. 그냥 세금 갖다 붓고 그냥 세버리고 마른 거예요. 가령 전라북도 10년 전, 20년 전 수산업이 있었어요. 수산업이 없어졌어요. 전라북도 이 산악지대, 동부 산악지대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저 경상남도 산청이나 저 안동이나 경상도 산골에 가면 거기도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전라남도 완도가 옛날에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전복의 70% 8%를 가지고 전라남도이 제일 잘 삽니다. 전라북도 그냥 세금 받아온 거, 예산 받아온 거 그거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시군이 합쳐봤더니 대한민국의 꼴찌가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25년 지방자치 했는데 지방자치한 결과 성적은 대한민국 꼴찌 경제가 됐다. 아프죠. 방금 그 광주 전남 예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전라북도는 직할시, 그러니까 이 특례시, 예. 광역 단체가 하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 바로 이 특례시인데 대표님께서 이 발의를 하셨어요. 예. 관련 법 발의를.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례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우리 자존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두 몫이에요. 네. 광주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도 두 몫이에요. 세 몫이네요, 요새는. 세종시까지 합치면 그렇죠. 대전, 충남. 원래는 충남, 전남, 전북이 비등비등한 도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반밖에 안 돼요. 전남의 절반, 전남 광주에. 충남, 대전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충남 인구 한번 보십시오. 충남, 대전, 세종 합쳐서 400만이 넘거든요. 우리가 지금 200만이 안 되잖아요. 180만. 두 배가 넘어버렸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나마라도 지금 붙잡아야 할 것은 이제 광역시는 100만이 돼야 되는 건데 특례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 시가 77개가 있어요. 가령 뭐 부천시, 뭐 충주시, 청주시, 전주시, 뭐 성남시 뭐 이렇게 등등해서 전국에 77개 시가 있는데 우리가 17번째쯤 됩니다. 옛날에 6대 도시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광역시 7개 빼고 17, 8번째니까 25번째 정도로 밀려난 거거든요. 그나마라도 특례시라도 하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상남도 창원, 그다음에 수도권의 수원, 고양, 용인 요 네 군데를 특례시로 해서 광역시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하나, 수도권 셋, 그럼 또 우린 또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달인가요? 우리가 뭐 발대식도 하고 전주시에서는 30만 서명 운동한다고 했을 때 제가 30만이 좀 작다. 100만 서명 운동합시다 하고 제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거의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서명이요. 이걸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어요. 정부가 제출한 것은 창원, 그다음에 수원, 고양, 용인 세 군데인데 제가 제출한 건 이 네 개에다 플러스 인구는 100만이 안 되지만 1000년, 2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 청주 이 두 군데를 포함시켜서 6개 특례시를 만들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그리고 충청도 의원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총리한테도 찾아가서 이거를 정부에서 왜냐하면 정부가 낸 법이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낸 법인데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함께 묶어서 하자 해서 총리는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금 국회가 공전인데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회의 가고 그렇게 되면 예. 올 연말 안에는 이제 어떻게든 결정이 지정을 받아야죠. 예. 만에 하나 이게 지정이 되면 참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게 또 탈락이 되면 근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패배주의거든요. 네.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네. 안 되면 들어놓아서라도 되게 이런 배짱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최전방에 서겠습니다만 정말 전 도민 권기를 통해서라도 이건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가 없죠. 역사, 문화, 전통, 정신면에서 전주만큼 특별한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라북도는요. 대한민국, 특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원조입니다. 무슨 얘기냐? 왕이 지배하던 조선 말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날 처음 등장합니다. 3.1운동 뒤 한 달 뒤에. 그 대한민국의 원조 정신이 어디냐면요. 125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인내천 동학입니다. 동학이 바로 사람이다 사민이 평등하다. 빈부 귀천이 어디 있느냐. 그게 공화국 사상이거든요. 그게 전라북도 사상입니다. 여기서 발화했잖아요. 그게 25년 뒤에 3.1운동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게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진 거고요. 또 길게는요. 400년 전에 이곳 전주 사람 전주에서 대동사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정여립 선생. 저희 집안 혈통으로 어른이기도 합니다만 동래정 씨. 정여립 선생이 왕조실록에는 실패한 역사니까 역적으로 돼 있지만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천하가 이 세상이 공물이다. 공공의 것이다. 어찌 이게 왕의 나라냐?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대동계라는 걸 만들어서 금선사 밑에 그 동공리라고 있어요. 구리골 마을, 그 강정산 강약방 있는 그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빈부 귀천 뭐 반상이 없었죠. 양반상놈 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시도 짓고 활도 쏘고 말도 달리고 하면서 이제 그게 역적으로 몰린 빌미였는데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선 땅에서 최초로 이게 어찌 왕의 나라냐?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이 하늘이 된 사람이다.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상이 이곳 전라북도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공화국 정신의 원산지가 전라북도다라는 거죠. 그 전라북도에
중심 도시인 전주가 특별한 도시, 특례시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창원 옛날에 거기 뭐 무슨 면소재지에 불과한 데였어요. 고양 거기 저 서울 한양 변두리에 뭐 농촌이었잖아요. 용인 마찬가지고 뭐 수원 정도가 유수가 있었던 데인데요. 거기에 견줘서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가장 특별하고 특례시가 돼야 할 때는 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자치 TV 이 시간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모셨습니다. 오늘 그의 말에서 한마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패배주의다. 저도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민 여러분,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자신감 갖고 한번 지방 정부를 위해서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앞으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힘 좀 불어넣어 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물 흐르듯이 진행을.